1976년 12월 서울 여의도 광장. 영하의 추운 날씨였지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계는 달랐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조립한 엑셀을 들고 미국 땅을 밟았죠. 처음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팔리는 듯 했습니다. $4,995. 당시 미국 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고장 신고가 빗발쳤어요. 엔진이 갑자기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심지어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분노했죠. 1988년 미국의 한 유명 자동차 잡지는 엑셀을 지금까지 미국에 수입된 차 중 최악의 차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다른 잡지는 현대차를 사느니 차라리 걸어다니는 게 낫다는 독설을 퍼부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차가 개그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현대차 산 사람은 2대를 사야 한다. 한 대는 타고 한 대는 부품용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이런 뉴스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특히 미국 지사에 파견 나간 직원들은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딜러들은 차를 팔지 않겠다고 계약을 파기했고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지사의 한 직원이 현지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의 차가 현대 엑셀이었죠. 주유소 직원이 차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고물을 몰고 다니시네요. 집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1989년 정몽구 회장이 취임하던 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정몽구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닥입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품질입니다. 품질만이 살 길입니다. 당시 현대차의 품질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신차 100대당 결함수가 무려 240개가 넘었어요. 도요타는 80개 정도였죠. 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 소비자 보고서는 해마다 현대차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현대차는 기피 대상이었어요. 새 차를 사고 1년만 지나도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량은 급락했습니다. 1988년 26만 대를 팔았던 게 1991년엔 10만 대로 뚝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였죠. 철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품질 혁명을 시작했죠. 10년 안에 도요타를 따라잡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1992년 봄 울산 공장. 새벽 5시부터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생산라인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출근한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몽구 회장이 전 직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엔 미국 잡지에 실린 현대차 혹평 기사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우리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가 만든 차가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잖아. 우리도 알아. 품질이 형편없다는 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일본 도요타 공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요타 노동자들은 단 한 개의 불량품도 그냥 넘기지 않았거든요. 생산 라인이 멈춰도 결함을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돌아온 정 회장은 전 공장의 품질 제일주의를 선포했어요. 먼저 안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어로 램프라는 뜻이에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 누구라도 문제를 발견하면 램프를 켤 수 있게 했죠.
그럼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심했어요.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경영진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현장 관리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직접 공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생산량보다 품질이 우선입니다. 불량품 하나 나가는 것보다 라인 멈추는 게 낫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변화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했어요. 협력업체들도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부품이 결국 현대차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함께 갑시다. 1993년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갔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이었죠. 당시로선 파격적이었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3년 3만 마일 정도였거든요. 미국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품질로 10년을 보증한다고? 파산하려고 작정했나? 딜러들도 걱정했어요. 보증 수리 비용으로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품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품질은 향상되고 있었어요. 1994년 신차 100대당 결함수가 150개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높았지만 240개에서 거의 100개나 줄인 거예요. 현장에선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 용접공은 자기가 용접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내 손을 거쳐간 차가 미국에서 고장나면 그게 우리나라 망신이잖아요. 품질관리팀은 24시간 돌아갔어요. 완성차 검사를 3번, 4번씩 반복했습니다. 예전엔 유관 검사만 하던 걸 이제는 정밀 계측기로 0.1까지 측정했죠. 1995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불만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그해 출시한 아반떼는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일본 차들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졌거든요. 도요타, 혼다는 여전히 넘사벽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죠. 현대차도 위기였습니다. 구조조정 압박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품질 투자를 멈추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 더 투자해야 합니다. 주변 임원들이 말렸어요. 회장님, 회사가 위험합니다. 당장 살아남는 게 급합니다. 정 회장이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살아남아도 품질이 뒤떨어지면 결국 죽습니다. 품질 투자만은 절대 줄이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IMF 위기 와중에도 현대차는 연구개발비를 늘렸어요. 남들이 다 줄일 때 거꾸로 간 겁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죠. 1998년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역시 위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왜 인수해? 같이 망하려고.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다르게 봤습니다. 규모를 키워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기술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품질 혁명은 계속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이 노력이 10년 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걸. 1999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모이는 최대 행사였습니다. 현대차도 부스를 차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죠. 현대차? 아, 그 고장 잘 나는 차. 지나가던 바이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그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출시한 신형 소나타가 미국에서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겁니다. 전작보다 훨씬 나아졌네. 소비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고장률이었습니다. 신차 100대당 결함수가 드디어 120개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도요타 75개보단 높았지만 미국 차 평균 130개보다 낮아진 거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1년 J.D.
파워라는 권위 있는 시장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신차 품질 조사 결과였어요. 현대차가 업계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본사에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누군가는 울었어요. 10년 넘게 욕먹으며 달려온 세월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평균 넘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1등입니다. 2004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가 도요타와 공동 2위를 한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15년 전만 해도 최악의 차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 톱기사로 다뤘어요. 한국의 기적, 이번엔 자동차에서. 뉴욕타임스는 현대차의 놀라운 변신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먼저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006년 출시 예정이었던 제네시스를 준비하면서 현대차는 독일 디자인 센터를 설립했어요. 세계 최고 디자이너들을 영입했죠. 그리고 기술 투자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투자를 이제는 아예 2배로 늘렸어요.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남양연구소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1996년 문을 연 이곳은 이제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로 성장했어요. 충돌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소음 테스트,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죠. 한 연구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밤샘이 기본이었죠.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품질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2003년 드디어 신차 100대당 결함수가 100개 밑으로 떨어졌어요. 도요타는 여전히 앞섰지만 격차가 확 줄어들었죠. 미국 소비자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요즘 괜찮던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현대차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엔 팔아도 헐값이었는데 이제는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됐죠. 2004년 미국 판매량이 4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998년 20만 대였던 걸 생각하면 2배가 된 거예요. 시장 점유율도 3%를 돌파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들이 현대차를 시승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 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도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해외 출장 갔던 직장인들이 돌아와서 말했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더라. 자랑스럽더라.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차도 이제 일본 차 못지않아. 고장도 안 나고 좋아.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목표는 더 높았습니다. 2005년 신년사에서 그가 말했죠. 이제 우리는 글로벌 토보에 들어야 합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둘 다 이뤄내겠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토보라니. 당시 현대차는 세계 7위였거든요. GM,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혼다. 앞에 버티고 있는 거인들이었죠.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도요타 품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하지만 해냈습니다. 이것도 해낼 겁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 현대차 부스 앞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엔 조롱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놀라서 온 겁니다. 거기 서 있던 건 제네시스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프리미엄 세단이었죠. 우아한 디자인, 5m가 넘는 당당한 차체, 고급스러운 내장재. 한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대차라고? 가격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33,000달러.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는 5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비슷한 품질에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죠.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싸게 만들려고 어디 품질을 깎은 거 아냐? 시승기를 쓴 기자들이 답했어요. 아니다. 진짜로 괜찮다.
벤츠나 BMW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비밀리에 시작됐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지시였어요. 독일 프리미엄카와 맞먹는 차를 만들어라. 개발팀은 부담이 컸습니다. 현대차가 프리미엄이라니.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누군가 말했죠. 프로젝트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5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팀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 테스트했어요. 벤츠와 BMW를 사다가 완전히 분해해서 연구했습니다. 소음을 줄이는 데만 2년을 투자했어요. 고급차는 조용해야 했거든요. 진동도 최소화했습니다. 시트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죠. 엔진은 자체 개발한 V6 3.8 람다 엔진을 얹었습니다. 출력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숙성이었어요. 독일 엔진만큼 조용하게 만들어라. 2008년 여름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판매량이 6,000대를 넘었어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숫자였죠. 구매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라니. BMW를 고려했는데 제네시스 사고 돈을 아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어요. 한 자동차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가 프리미엄이라니 웃기는 소리다. 고급차는 단순히 품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브랜드 가치, 역사, 전통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싼 차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도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제네시스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어요. 권위 있는 상이었죠. 현대차로선 처음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제네시스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놀라운 성취입니다. 현대차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2009년은 또 다른 의미로도 중요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죠.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판매가 늘었어요.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요했습니다. 차 사고 일자리를 잃으면 차를 돌려주세요. 페널티 없이 받아들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딱 맞는 전략이었죠. 미국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다. 2009년 미국 시장 점유율이 5%를 돌파했어요. 판매량은 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성장한 유일한 회사였죠. 2010년 현대차는 전 세계적으로 580만 대를 팔았습니다. 세계 5위였어요. 드디어 토보에 진입한 겁니다. 정몽구 회장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목표를 선언한 지 5년 만이었죠. 한국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했어요. 현대차 세계 5위 달성.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차가 세계를 제패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2011년 엘라베마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늘린 거죠. 고용도 늘렸어요. 미국인들이 반겼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회사. 체코, 인도, 중국, 브라질. 전 세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2012년 소나타가 미국에서 한 해 23만 대가 팔렸습니다. 미드사이즈 세단 부문 베스트셀러였어요. 혼다 어코드, 토요타 캠리 같은 전통의 강자들을 제쳤죠. 한 미국 자동차 딜러가 말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팔기 싫은 차였어요. 지금은 제일 팔고 싶은 차 중 하나입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차, 전기차, 자율주행. 미래를 향한 레이스였죠. 2015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유럽 최대 자동차 박람회였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차를 공개했어요. 아이오닉이었죠.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세 가지 버전을 동시에 내놓은 거예요. 업계 최초였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스캔들이 터진 직후였어요. 유럽 전역이 친환경차에 주목하던 시기였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독일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빨리 친환경 기술을 갖췄다니. 그동안 현대차를 우습게 봤던 유럽 언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현대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연구했거든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미친 듯이 따라잡았죠. 2013년 수소전기차 투싼 iX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도요타보다 1년 빨랐어요. 현대차가 도요타를 앞질렀다.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물론 판매량은 많지 않았어요. 수소 충전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술력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했죠. 2018년 넥소를 출시했습니다. 2세대 수소전기차였어요.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00km를 넘었죠.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UN, 프랑스 정부, 노르웨이 정부, 공공기관들이 넥소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수소차의 미래는 현대차가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고전했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앞서 있었거든요. 2017년 출시한 코나 일렉트릭은 괜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판매량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2019년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만들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막대한 투자였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갔어요. 주주들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큰 도박 아닙니까? 정의선 수석부 회장 당시 답했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정의선은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스타일은 달랐어요. 더 공격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었죠. 2020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변화의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독립 브랜드로 분리했어요. 더 이상 현대 제네시스가 아니라 그냥 제네시스가 된 겁니다. 전용 디자인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역동적 우아함이었죠.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2017년 출시한 G70은 미국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제네시스로는 두 번째였죠.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를 제치고 말이에요. 미국 자동차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단순한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닙니다.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2018년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은 전 세계적으로 740만 대를 팔았습니다. 여전히 세계 5위였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수익성이었습니다. 마진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싼 차 많이 파는 회사에서 비싼 차도 잘 파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었죠. 2019년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가 1위를 했습니다. 전체 브랜드 중에서요. 포르쉐, 렉서스를 다 제치고 말이죠. 한국에선 자부심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차가 세계 최고 품질이다. 인터넷 뉴스 댓글란이 뜨거웠어요. 아버지가 울산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이 뉴스 보시면서 우셨다. 미국 현대차 딜러십에서 일하던 한 한국계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저는 현대차 딜러로 일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제 딸에게 말하죠. 아빠가 일하는 회사는 세계 최고야.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어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었죠. 현대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장을 일시 폐쇄해야 했어요. 판매량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비대면 시승, 비대면 계약.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마스크를? 사회공헌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취지였죠. 2020년 하반기 시장이 회복되면서 현대차도 반등했습니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늘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그해 말 정의선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2035년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습니다. 업계가 놀랐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거 아냐?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확고했어요.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중심에 서려하고 있었죠. 2021년 3월 23일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해서 운하가 막혔거든요. 글로벌 물류 대란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현대차에게 뜻밖의 기회를 줬습니다. 현대차의 생산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준 거예요.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경쟁사들은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비결은 다변화된 공급망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만 부품을 받지 않고 여러 나라에 분산시켜놨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교훈을 얻은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공급망 관리 능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21년 가을 아이오니고가 출시됐습니다. E-GMP 플랫폼 기반 첫 전기차였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 할까요? 1970년대 포니의 디자인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했죠.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800V 초고속 충전으로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했어요. 당시로선 혁신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불이 붙었습니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주문이 쏟아졌어요. 대기 기간이 6개월을 넘었죠. 2022년 아이오니고가 유러피안 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최초였어요. 아니, 한국차 최초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아이오니고는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기술, 실용성.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또 울었습니다. 유럽은 자동차의 본고장이었거든요. 그곳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난리였습니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K-카의 위대한 승리. SNS는 자축 분위기로 들끓었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어요. BYD, NIO, XPeng. 2022년 현대차는 미국에서 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한 거죠. 55억 달러, 한화로 7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환영 성명을 냈어요. 현대차의 투자는 미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였어요.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현대차는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조금이 사라진 거예요. 판매에 타격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건설을 앞당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리스 형태로 파는 방법을 찾아냈죠. 리스는 보조금 대상이었거든요. 2023년 제네시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GV60에 이어 전기차 전용 모델들을 계속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F1팀 스폰서십을 시작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페라리, 벤츠처럼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제네시스 전용 매장들이 속속 오픈했습니다. 더 이상 현대차 딜러에서 같이 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매장이었어요. 한 제네시스 고객이 말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지금은 좋은 선택이라고 말해줍니다. 2023년 상반기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판매 352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르노-마이너스 닛산에 이어 4위였어요. 3위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3위도 가능하겠는데? 업계에서 관측이 나왔어요. 수익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거든요. 도요타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뤄낸 겁니다. 2024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앞서 나갔습니다. 수소 트럭 액시언트를 유럽에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의 한 물류회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디젤 트럭보다 조용하고 배기가스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각국에서 수소 트럭 주문이 들어왔어요. 수소 상용차의 미래는 현대차가 만들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2024년 말 현대차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앱티브와 합작으로 개발한 기술이었죠. 레벨 4 수준으로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6년 포니로 시작해서 2024년 아이오닉과 제네시스로 이어지는 이 긴 여정. 조롱받던 차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차로, 고장 잘 나는 차에서 품질 1위 차로, 싼 차 만드는 회사에서 프리미엄 차도 만드는 회사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용접했던 노동자들, 품질을 위해 라인을 멈췄던 직원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렸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리더들. 정주영 창업주, 정몽구 회장, 정의선 회장. 그들의 비전과 집념이 오늘의 현대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퇴직한 현대차 노동자의 말입니다. 1980년대 울산 공장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차가 미국에서 욕먹는다는 소식 들으면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품질을 높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그 노력이 30년 후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를 만들 줄은. 지금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현대차가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럼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 동료들이 다 함께 만든 거야.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조롱받던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나라가 된 이야기죠. 아직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에서, 수소 경제에서 현대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또다시 해낼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요. 세계 5위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4위, 3위, 그리고 언젠가는 1위.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50년 전 우리가 차를 만든다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그 이름 석자에 담긴 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입니다.